합니다. 좌우 보면 되고요. 먼저 문법부터 구조죠. 정확히 얘기는 구조부터. 이게 없으면은 범위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of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광범위한이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범위의 일정 범위의 동물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형용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주어가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예요. of가 붙으면 그래요. A number of, a lot of. of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어법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게 들어가서 광범위한 동물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였다면 광범위한 동물들에게서 통제할 수 없는, 이게 붙으면 able, 이게 붙으면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이 뜻이 되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는이 됐고요. 스트레스 가득한, 스트레스를 주는 가득한, 이 full을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beautiful, 뷰티가 가득 찼다고. full, 스트레스 가득한 사건들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3형식이죠. 항상 역할, 품사, 형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구조를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유동물들에게서 그것은 연관됩니다. 연관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형식이요. 뭐와? 낮은 일반적 활동, 열악한 학습, 아니면은 수면 혹은 섭식, 먹고 사는 행위를 섭식이라고 합니다. feeding이요. 먹는 거죠. 먹는 행위를 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섭식장애 그러면은 입맛 없어서 밥 못 먹는 거, 환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걸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섭식상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낮아진 면역, 이게 상태인데 스테이터스, 이 영어에서요, 그 미국, 호주 이런 데 가보면 응급차 들어갈 때 응급실 등이 들어와요. 스테이터스 A, 스테이터스 B, 스테이터스 C, 이게 A, B, C, 이게 위중 증증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상태, 그게 좀 더 와닿는 예문일 겁니다. 아마 면역 상태, 감소된 면역 상태, 이런 거와 연관이 되게 돼 있죠. 포유동물들에게서는 이것이, 이 대명사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대명사, 이게 요걸 받는 거겠죠. 이걸 인위적으로 쓰는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해해야 됩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 파란색은 다 나중에 빈칸으로 나옵니다. 단어만 외워놓은 상태에서 직역을 여러 번 하고, 직역한다라는 건 역할 품사 형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고 단어만 알고 있다면 다시 영작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 즉 이런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네, 요거는 흔히 간주됩니다. 여겨집니다. consider가 이게 오형식이죠.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수동태가 되면 뭐뭐를 해당되는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없어지고, 이건 목적격 보어죠. 보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는 뭐뭐로,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는 무슨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겨집니다. 인간에게서 우울증의 동물적 모델이라고. 이게 뭔 말이냐? 그것은 인간 중에서 우울증의 한 동물 모델로 간주된다. 한자 붙은 거 말고는 직역이랑 지금 똑같죠. 한 동물 모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우리가 병증을 진단을 할 때, 동물들한테는 병증을 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죠. 근데 심리적 질환들을 진단을 내릴 수는 없죠. 동물들에게 그냥 예측만 할 수 있잖아요. 아, 얘 우울하네, 얘 수면 부족에 따른 신경질적인 상태인 것 같아, 이 정도가 되지, 인간처럼 문답을 통해서
저 정신 상태는 문답을 통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처럼 문답을 통해서 정신 상태를 파악해낼 수가 없다 보니 인간들에게서 비교해 보자면 우울증 정도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런 상황들은 동물에게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우울증의 동물 버전 정도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입니다, 이게. 마들이라는 말이요. 동물 버전, 한국말로 버전은 콩글리시잖아요. 그걸 영어로 하면은 애니멀 마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사람들에게서의 우울증의 일종의 동물 버전이랄까요? 이게 더 어울리죠. 일종의 동물 버전. 이게 번역 기술인데 이걸로 간주될 수 있겠네요. 얘는 예죠. 셀 수 없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단수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죠. 얘는 이러한 것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인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이 이런 거의 동물 버전, 일종의 동물 버전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 연구자들은 여기서 문단 바꿔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복선 서론부였고요. 연구자들이 조사했습니다. 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초파리에게서 학습된 무기력 이런 걸 조사해 봤는데 이 소재가 학습적 무기력으로 아주 대놓고 바뀌었죠. 이제 스트레스 있는 상황은 학습적 무기력이란 걸 꺼내놓을 수 있는데 포유류에게서는 이런 학습적 무기력이라는 상황이 닥치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거 인간에게서 우울증과 비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런 증세가 나온다라는 것만 서론부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가 뭔지 실험 과정 일체를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죠. 초파리를 놓고 실험해봤습니다. 분사구문이죠. 조사했습니다. 이거를 3명씩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라고 일단은 하면서라고 해라. 이거는 수능형 스킬이고 여기 생략된 접속사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while이고 after고 이런 영어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생략된 접속사를 생각하라 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진짜 접속사를 떠올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 주절과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보라는 얘기예요. 조사했죠. 그리고 하는데 그 결과 이런 걸 보여준다. 이렇게요. 다시 인과관계가 나와요. 이런 거를 먼저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보여주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생략된 접수는 end입니다. end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과요. 진짜 동시동작일 수도 있어요. 하면서 뭐뭐 했다일 수도 있고요. 했기 때문에 뭐뭐 했다. 그럼 또 인과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 또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사구문을 내신형으로 분석할 때는요. 조사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그냥 저는 수능 스킬로 직역할게요.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빨간색 있는 부분은 뭔가 좀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면서 뭘 대처리하를. 이러한 행동적 상태가 여기도 요게 요 상태의 스테이터스랑 다르죠.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스테이터스는 굳이 따지면 단계의 개념이고요. 이러한 행동적 상태가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못합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그리고 모듈레터리. 좀 단어 좀 볼게요. 조절적인 모듈레터리, 기분 같은 합성어입니다. 기분 같은 구성 요소. 단어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조절적인 아마도 기분 같은. 근데 초파리가 기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비교해 보자면 기분이라고 해볼 만한 것 같은 그런 요소. 인지적인 그리고 조절적인. 그러니까 이거에서의 얘가 동격 콤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적이며 동시에 조절적인 기분 요소. 이렇게라고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가 이렇게 두 번 쓰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명사의 구였다면 여기 어를 안 썼겠죠. 써서 일종의 인지적인 요거는 아니네요. 요거는 인지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조절적인 아마도 뭐 기분이랄까요? 그런 구성 요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겠어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구성 요소. 하여튼 구성 요소로 구성돼요. 이러한 행동 상태는 인지적, 영어에서 인지 그러면 무조건 이성입니다. 무조건요. 이성적인, 그리고 기분처럼 이렇게 분위기나 상황을 조절하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 걸 보여준대요. 조사해 봤더니 그렇답니다. 초파리는요, 그것이 달리는 것을 멈추자마자 부사절이 끈 접수사죠. 이렇게 heated, get heated 수동태요. 가열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이건 대놓고 get 비동사 대신에 get 쓰죠. 똑같습니다. 수동태 만들 때 초파리는 이렇게 가열되면서 확실하게 reliably 이 뜻으로 외우세요. 이거 의존할 만하게 이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기 있는 번역 뜻으로 외우십시오. 확실하게 재개합니다. 걷는 것을 목적어요. 수식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열을 탈출하기 위하여. 만약에 반대로 초파리가 열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뭇의 통제 속에 있다가 아니라 이게 뭐뭇을 통제하답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거는 통으로 안 외켜놓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열의 통제 속에 있어. 마치 뭐 열한테 통제받는 것 같잖아요. being control of가 뭐뭐를 통제하답니다. 이거 헷갈리는 수거라서 이건 빨갛게 해놨어요. 초파리가 반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열을 그것은 학습하게 되죠. 대절이야를 그것의 행위가 have effect 영향을 끼치다. 원래 관사 on이 있어야 돼. have on effect. 근데 no가 있으니까 no 형용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한정사 개념 기억나죠?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배우게 된다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둘 겁니다.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반응하는 것을 learns and quits 이건 뭐 가볍게 별거 아님. 빠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몇몇 문법의 다리 구조 가교역화라는 중요 문법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지문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지문을 통으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워놓는 게 좋다. 근데 이거 무식하게 다 외운 건 미친 짓이다. 중요 표시해 놓은 단어만 외우면서 직역을 여러 번 하면 그게 자동으로 외워지게 된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근데 직역을 하면서 외우는 이 단어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직역할 줄 아는 애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는 천천히 걷고 더 취하다, 가지다, rest, takes rest, 쉬다거든요. 더욱 길고 더욱 잦은 휴식을 취하겠죠. 마치 그것이 depressed, 우울하게 된 것처럼 겉으로 보면 이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자꾸 쉬고 잘 안 걸으려고 하면. 가정법입니다. SF 가정법이요. 이거 가정법 법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 SF 다음에는 were 아니면 it이어도 was가 아닙니다. were 아니면은 had, pp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were가 나오면
앞에랑 시제가 같다라는 표시고요. had pp가 나오면 앞에보다 시제가 한 단계 더 예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과거였는데 had pp가 나왔어. 그럼 그건 실제로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되고요. 지금처럼 현재인데 여기에 had pp가 나왔어.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게 됩니다. 반대로 우월면 같다고 했죠. 지금 현재니까 여기도 실제로는 현재인 겁니다. 그것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뜻은 이렇고요. 그것이 마치 우울하게 된 상태인 것처럼 취하고 걷는다. 현재 이렇게. 이러한 걷는 행위에 있어서의 하향 조정, down regulation, 하향 조정은요, 더 pronounced, 발음하다 no, 두드러진다. 두드러진 상태가 됩니다. 스코어에서부터 보다, 스코어에서보다 암컷에게서. 지금 이건 다시요. 소위 말해서 우울한 것처럼 진짜 초파리한테 우울증이라는 병증을 진단 내릴 수는 없다니까요. 동물 중에서도 앞에서는 1문단에서 포유류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2문단에서 이제 초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서 우울증이라고 여겨진다. 그거가 거의 동물 버전쯤 되지 않는가. 초파리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자꾸 걸음이 늦춰지니까 소위 말해서 이 쌍따옴표 그 표시 소위 말해서 우울증인 것 같다. 근데 진짜 우울하게 됐을 리는 없죠. 파리가 무슨 우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라는 가정법을 쓴 거죠. 이런 하향 조정은 좀 더 두드러지게 되죠. 암컷에게서 초파리에게서의 있었던 학습된 무기력함은 핵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파랗게 해놓을게요. 빈칸 채우게. 학습된 무기력증은요, 좋은 예입니다.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로 이어지죠. 명사절이요. 명사절.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명사절이 끈 접사는 전례에서 무슨 행동을 한다? 어떻게, 이거 부사 역할하고 있죠. 어떻게 행위가 조직되는지, 그것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별말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쓴 겁니다.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서, 즉 내가 걸음을 멈추면 뜨거워져, 더 열심히 걸으면 다시 안 뜨거워져. 1번 실험이었죠. 초파리. 2번 실험, 걸음을 멈추나 빨리 걷나 뭐 어차피 뜨거워, 어차피 괴로워, 나는 어차피 괴로워. 그러면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초파리가 예상을 한 거잖아요. 아, 내가 걸음을 멈추면 1번 실험이었으면 안 뜨겁겠구나. 2번 실험이었으면 멈추나 가나 똑같이 괴롭네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위가 조직되는 거죠. 어차피 걸으나 안 걸으나 똑같이 개 덥고 힘들고 가열은 되고, 아 걷지 말자 뭐하러,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즉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위가 조절되는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위가 조직되는지 머리에 의해서 미리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하는 걸 조직한다고 했죠. 조직되는지에 대한 예이다. 이 마지막 말이 학습된 무기력증인 거죠. 그 딱 정의가 나온 건데, 무기력감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요. 초파리가 자꾸 기력을 찾아서 열심히 해봤자 똑같이 가열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괴롭잖아요. 이러다 보니 얘는 기력을 찾고 활달하게 하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럼 힘만 빠지죠. 어차피 괴로운데. 가만히 있어도 뜨겁고 뛰어도 뜨겁고. 그러니까 뭐 뜨겁게 안 하면, 가만히 있으나 뛰나 안 뜨거우면 어차피 실험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이 어두운 상황인 거죠. 어차피 괴로워요. 열심히 뛰나 빨리 뛰나 안 뛰나 어차피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결과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괴롭다라는 게.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행위 자체를 무기력하게 설정을 해버리게 됐죠. 안 움직이는 쪽으로. 그래서 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결과가 어차피 펼쳐질 테니까 이거는 결과를 놓고 학습된 거고 학습된 무기력증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이 정도면 왜 무기력증이 아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한 지문이고요.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예상하고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심지어 초파리조차도 자기 행위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해 놓은 행위의 결과물이 잘 안 움직이지 않은 쪽이니까 하향 조정이니까 이건 결국은 무기력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주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동물들에게서도 학습된 무기력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동물들도 결과를 예상하고 이성으로 심지어 초파리조차도 이성적으로 자기 행위를 하향 조정하면서 조작한다. 학습 무기력증에 대한 일체 설명이었습니다. 1번이었고요.